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34살이고요. 네, 2살 아이를 둔 3년차 가장입니다. 현재 사는 지역 및 직장은 경남 밀양시이고요. 17년 결혼 초 전세가 없어서 7,300만 원에 20년 된 24평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역시나 수도권, 광역시가 아니면 처참하네요. 박탈감도 엄청납니다. 원래는 고향이 대구라 결혼 전에 기차로 밀양까지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에도 대구에서 살자고 하였으나 집사람의 반대로 밀양에 오게 된 것인데 참 서글프네요. 자녀 학군, 직업 등을 봤을 때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사람도 인정합니다. 동대구 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쪽이 이제 처형, 시댁, 처갓집까지 모두 가깝습니다. 이동 시기는 지금부터 또 아들 초등 입학 전까지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가 딱 보금자리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에 마지막 7년쯤일 것 같더라고요. 이제 동대구도 분양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서 84 타입은 6억 이상이라서 포기를 해야 할 것 같고 76 타입은 4억 8천에서 5억 5천 정도라 좀 목표를 하고 있고 희망사항인데 밀양 아파트 구입 후 신혼 특공도 날려버려서 너무 서글픕니다. 제 현실에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할까요? 대출은 얼마 정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얼마 선까지가 가능하며 조금 더 모아서 84 타입을 도전할까요? 제가 너무 조바심 내고 있나요? 생글생글 웃고 활동적인 아이를 보며 친구도 없는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뿐인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아들을 보니 조금 서글픕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자산은 아파트 6천만 원에 대출은 없는 상태이고요. 현금과 주식 합쳐서 1억 정도 있습니다. 소득은 제가 310만 원, 아내가 220만 원, 도합 월 530만 원 정도이고요. 지출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일단 1억 6천 정도 되고 계시네요. 네. 지금 경남 밀양시에서 보내주신 사연이라서 또 지방에서 보내주신 사연이라 이 사연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이분은 저희가 지방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 방송하면서 지방이라고 해도 대부분 뭐 광역시 아니면 거점 도시 이런 데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올해 34인데 밀양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곳에 뭐 부모님이 있거나 그래서 이런데 우리 엄마 집, 우리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처럼 우리 아이는 친구도 없고 동네 또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사연을 항상 한번 해야지 했는데 못해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 사연을 했고 그 지방시장을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분 사연을 골랐고요. 네, 저희가 지도에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경상도로 가볼게요. 네. 자, 경상도가 여기 있고요. 먼저 크게 봐야 되는데 여기가 대구가 이제 이분이 홈타운인 거죠. 고향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데는 여기 밀양이에요. 밀양. 이 밀양은 대구하고 부산 정확하게 가운데 있습니다. 네, 대구하고 부산의 이 가운데에 있고요. 이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셈 치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밀양 요래요. 딱 요만 하거든요. 되게 조그맣죠? 사람들은 요쯤에 살아요. 물론 아파트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파트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중에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밀양강 푸르지오거든요. 이게 가격이 보면 30 전용 84 기준으로요. 3억 4천 막 이래요. 여기도 30평대가. 네, 여기도 평당 1,000만 원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최근 시세를 보면 올랐죠. 저 그죠? 선을 보면 네, 지금 밀양도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밀양 다 오르냐? 요 바로 옆에 구축 아파트 있잖아요. 네. 매매가 5,100만 원. 5,100만 원. 예, 이거는 오브타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리고 여기 말고도 이쪽에도 신축 아파트 하나 더 있거든요. 걔도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작은 도시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비는 한이 있더라도 신축 아파트를 가려고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이유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된다. 피치 못하게 소도시에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가격을 보여드린 건 밀양도 신축은 평당 1,000만 원이구나를 아시라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동대구역 근처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 기찻길을 타고 맨날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대구가 나옵니다. 이제 대구가 나왔고요. 여기가 대구예요. 조금 더 네.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대구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동구가 이쪽이거든요. 동대구역이 여기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은 필연적으로 동대구역 근처에 거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 기차가 월 6만 원이래요. 오, 저렴하죠? 저렴하다. 그러니까 시간은 40분 정도 걸리고 그럼 동대구역 인근이면 이분은 출퇴근하는 것도 뭐 그럭저럭 하실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동대구역에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곳은 해머러스 스퀘어. 여기입니다. 시남 청아람 아파트예요. 시남 청아람 아파트인데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동대구역이거든요. 네. 여기가 동대구역이고 일단 이거 좀 다 지워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동대구역이고 실제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로드뷰로 보면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요게 아파트거든요. 요런 게 아파트예요. 네. 이건 다 뭘까요? 주택. 전부 주택이죠. 구도심. 그렇죠. 거죠. 구도심이자 빌라 같은 게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구 안에서 이 동대구역 인근은 사실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이 주변이 요즘에 이제 요 위쪽, 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 있잖아요. 네. 이 위쪽이 시남 재개발, 신남동 택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를 묶여서 이쪽에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7개 구역인가 8개 구역 정도 되고 총 세대수가 8,500세대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 새 아파트 2개가 네. 더 들어가거든요. 네. 얘까지 합치면 10,000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00세대가 넘는 새 아파트가 동대구역이라고 하면 아마 대구를 가보신 분들은 다 여기서 내리실 거예요. KTX가 여기서 쓰니까.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구. 여기 내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으리으리한 규모의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역세권 개발을 하는 지역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교통이 좋은 상태에서 이 주변에 대형 이제 그 상업시설 같은 것도 갖춰져 있고 약점이던 그 주거 환경도 개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내 집 마련하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도 여기다 적어주셨다시피 지금 이쪽에 전용 84는 기본 6억이거든요. 6억이에요, 새 거는. 근데 이분의 자산과 소득을 봤어요, 제가. 네. 봤는데 현금 1억 6천, 1억 그죠? 6천. 그럼 소득은 530. 이분이 본인은 310만 원에 아내분이 220, 530. 그럼 지출이 250에서 300. 그럼 매달 남을 수 있는 돈이 한 23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230만 원 중에 대출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저는 월 100만 원 이상을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리금으로. 예. 애는 커갈수록 돈이 계속 들 테니까. 그럼 내가 100만 원이면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냐? 2억? 2억. 2억. 예, 2억에서 많으면 2억 5천이에요. 좀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신다 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분의 캡이 4억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이분은 4억이 넘는 집을 사시기엔 좀 위험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이건 또 뭐가 있냐면, 이 대구 시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대구는 지금 굉장히 입주가 많아요. 입주가 많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서 집을 조금 미리, 그러니까 저희 월부학교 에이스들하고 임장하기 전에 제가 집을 부동산 한두 군데 정도 들러서 좀 보고 봤는데, 공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들에. 그 이유가 뭐냐? 분양받을 집에 입주를 하신 거예요, 이미. 근데 안 팔려서 비워놓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안 팔리면 전세로 돌면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보통 많이 벌어졌거든요. 소화불량에 걸렸을 때 지역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구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사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가격을 많은 대출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제가 4억으로 집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신축과 뭐 구축, 준신축이 섞여 있는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또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은데 지방에서 입지가 좋은 곳은 구축이라도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선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에 구축 아파트 매수하실 때 상당히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신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4는 6억이고 5구는 일단 4억 5천, 5억 이렇게 가요. 여기 시남 청아람 아파트 있잖아요. 네. 여기가 준신축이 여기서 이분이 가실 만한 데가 여기에 있는 시남 청아람 아파트. 이게 이제 2009년 입주라서 12년 됐거든요. 10년 조금 더 된. 요 아래쪽에 신천역 센트럴 리버파크가 있어요. 네. 여기. 그리고 여기 신천 청아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인데 저는 이 중에 청아람을 그 시남 청아람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네요. 바로 옆에 있어요. 물론 요 길이 약간 오르막길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애들 다닐만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신축이 들어오고 있고 주변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로 나가면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면은 이 동대구역까지 15분이면 가요. 그럼 15분, 여기서 40분. 그래서 한 55분에서 1시간 정도는 출퇴근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의 아파트를 여기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6천 정도. 근데 여기가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요. 3억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세가가 빠지지 않으면 매매가 빠지기 어렵다. 다만 안정적일 수 있는. 근데 저는 전세가 빠질 것 같아요. 여기. 왜냐면 여기 입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 예, 뉴타운 쪽이. 근데 내가 살 집이니까 값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질 거고 떨어질 때 그냥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락이 왔을 때 만약에 이 주변에 여기 분양권들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분양권이나 만약에 동대구역 근처에 사셔야 된다면 이쪽에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권이 있는데 이 분양권들 피가 지금 많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가 많이 붙어 있지 않으면 전세가 쌓이면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매매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 분양가 아래로. 피가 많이 붙어 있으면 입주 때 입주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가격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피가 적으면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분양받은 것보다도 못해질 것 같다는 공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 집에 사시다가 그런 분양권 하나 매수를 하시는 거죠.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버티다가 여기 입주 때 여기 전세 주고 다시 일로 입주를 하신다거나 이쪽 위쪽으로 새 아파트로 여기가 사실 입지는 제일 좋아요. 예, 그런 방향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정리하면 소득 수준이나 내가 남길 수 있는 돈이 되게 많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4억이 안 되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중에 거주 환경이나 이런 걸 만족시킬 수 있는 단지는 청아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들어가셔서 주변에 대구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할 때 오히려 그때 좋은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걸 매수하시면서 갈아타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드맵까지 해주셨고 네. 주변에 보니까 아파트도 많고 단지가 많아서 아이한테 친구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기 괜찮아요. 초등학교도 네, 바로 네. 옆이라서 네. 지금 한중리님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추천해 주셨고요. 그러면 평형은 24평? 네, 24평. 추천해 주시는 거고 금액대는 만약에 3억 6천 본인이 정도? 뭐 부모님 찬스 이런 거가 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가 30평대는 4억 중반이거든요. 4억 5, 6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여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너바나님이 준비하신 단지 한번 보러 갈까요? 일단 이분 케이스를 봤어요. 이분 케이스 봤는데 이분이 지금 일단은 밀양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역으로 맞아요. 예, 네. 출퇴근하셔가지고 대구 내에서도 사실은 뭐 아까 말한 동대구역을 이용을 하는 게 좋고 보통 집 한 분은 출퇴근을 1시간도 잘 안 해요. 맞아요. 예, 보통 30분 이내에서 네, 해결하는데 이분은 어느 정도 사실 밀양에 거주하면서 조금 본인은 그래도 대구 쪽에 거주하는 게 자기한테는 더 라이프 스타일이 맞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4억 언더의 아파트를 좀 봤고요. 사실 그 안에서 좀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사실 나인님께서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가 제가 골랐던 아파트예요. 네, 설마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추천하진 않으시겠죠? 예, 제가 이제 골랐는데 제가 봤을 때 6번째로 좋았던 아파트. 제가 1번째로 진짜 6번째로. 되게 놀랐어요. 와, 진짜 너무 이렇게 좋은 걸 딱 골라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여섯 번째. 그래서 5순위 안에도 못 그러니까 들어와.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파트지만 네. 6번째. 아직 멀었네. 일단 기다리고 예, 있을게요. 예, 제가.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줘. 기다리고 기다려봐. 일단 대기. 발언 기회 물 마시면서 좀 대기. 기다려야겠습니다. 대기. 준비하고 있어, 준비. 그래. 제가 본 아파트는 동대구 해모로 스퀘어 웨스트예요. 사실은.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나인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지금 전부 다 아파트들이 새로 네. 이제 재개발되면서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네. 들어오고 있고 이 안에 거의 8,000세대 이상이 새로 들어오니까 환경이 좀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아직 분양권 상태예요. 분양권 상태인데 키가 많이 안 붙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 계속 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예, 피가 한 2천 정도 2,000에서 2,500 붙었는데 전화하니까 더 뭐 딜 해주겠다. 제가 이제 딱 얼마 붙었어요. 그래서 얼마라고 딱 끊으니까 계속 문자 오더라고요. 지금 딜 더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실은 근데 뭐 이 아파트가 어차피 같이 이제 피를 준다 하더라도 지금 24평 기준으로 본다 치면은 네. 한 3억 한 7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인님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에 비슷하게 살 수 있으면서 그러네요. 같은 평형대면서 새 거. 훨씬 신축. 네, 나인님께 2009년식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신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도 두 개나 주변에 있네요. 맞아요. 도서관도 있고요. 살짝 공원도 있어요. 오. 그래서 뭐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분 계산해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걸어서 한 15분. 동대구역까지? 네. 그리고 본인이 조금 약간 걷는 게 좀 부담되면 자전거 요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면 4분 만에 가서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딱 가시면은 기차도 제가 나인이 아까 40분이라고 했는데 계산하니까 32분이에요. 32분이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딱 36분 정도 걸려서 1학년에 딱 도착한 상태에서 가면 딱 맞지 않을까라고 본인이 40분 걸린다는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딱 디테일해야지 사실은. 그러니까 나인님은 물어본 사람 입장을 그 사람 입장에서 네. 내가 만약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네, 과연 네, 그렇죠. 디테일 딱 보면서 이제 딱 하고 이걸 생각했고요. 같은 가격이면 저는 사실 신축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근데 저도 나인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대구 시장이 앞으로 한 1년, 2년간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근데 뭐 지금 사셔도 제가 볼 때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솔직히 전국의 다른 지역을 봤을 때 나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뭐 아직 내가 조금 더 싸게 사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알람 해놓다가 뭐 약간 피 안 붙었을 때나 뭐 이렇게 적을 때 내년이나 뭐 이렇게 좀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노나이님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어서 미안해. 네네. 아니, 일단은 이게 물어뜯어. 네, 알겠습니다. 할 말은 하고 네, 일단 사실은 기다려. 물 한번 먹어봐야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주변에 특히 지인분들이 은퇴하고 지방 가서 살고 싶은 거야. 특히 주변 분들이. 여유 있게. 그러니까 뭔가 대부분 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어렸을 때 자기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에 자기 자라다가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도시로 갔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그렇게 할 때 대부분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이런 데를 가세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맞아요. 가면은 문제는 뭐냐면 좀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방은 앞으로 더 양극화될 거예요. 예, 그나마 대구는 괜찮아요. 대구는 맞아, 대구 광주. 경북 지역의 가장 우량인 곳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은 더 작은 도시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 거주한다 하더라도 밀양에 자산은 좀 더 안전한 곳에 대구나 부산에 파킹을 해놓는 게 되게 저는 현명하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사실 또 대부분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또 대부분 그러니까 월급쟁이 부자들 회원들 보면 대부분 다 뭐 저도 많이 그랬지만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회사일만 해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회사 가까운데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랑 같이 동기고 아니면 회사 동료고 아니면 같이 대학교 졸업 친구인데
걔는 집에 맞아요. 어디 사가지고 되게 올라가고 막 자산격 자기는 좋아지고. 이제 지방에 이제 갑자기 이런 데 마련해가지고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이 순간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되게 맞아요.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가급적이면은 좀 큰 도시에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지금 대구도 뭐 지금 여기 지역도 뭐 이 아파트 나쁘지 않지만 본인이 뭐 조금 더 이렇게 뭐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밀양이나 대구 뭐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하겠지만 맞아요. 아시겠죠?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도 내가 지금 소도시 사는데 어떡하지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이 방송을 약간 벤치마킹 하시면은 이렇게 뭔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나인님 이제 물 뜯으세요. 그래. 아니 일단 빼봐. 네. 뭐 개념적으로 지방 도시, 지방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실사례를 가지고 봐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아파트가 7천만 원, 6천만 원이라는 게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24평이. 근데 또 거기서도 그 지역에도 새 아파트는 지금 평당 1,000만 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내 생활이나 아니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런 경우에 좀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너바나님 말씀하신 단지도 좋죠. 좋은데 근데 두 분이 서로 상대방의 의견은 좋은 것 네. 같아요. 하지만 마음에 네. 들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아니야. 아니 사실은 이 말 오해하면 안 돼. 어. 일산에 나인님이 추천해 준 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인님이나 제가 추천해 준 거는 저도 정말 자신 있게 말하는 단지예요. 그리고 그거 사면은 솔직히 실패 안 하고 로우 리스크 미들 리턴이야. 네. 그리고 아까 저기 고향 거도 마찬가지고 네. 나인님이 말한 그 단지 되게 좋은 단지야 솔직히. 내가 아까 얘기했죠 6번째였다고. 진짜 그러니까. 좋은 단지야.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오해하는 거 아닙니까? 육경이 나쁜 거야? 대구의 아파트 몇 개인 줄 알아? 야, 밀양까지 합치면 이거잖아요. 전국까지 합치면 몇 물론, 개인 줄 알아? 그래, 이게 너나이님 것, 6등은 좋은 거지. 너나이님 것도 좋지만 좋은 육등 대안이지만 무시하는 거야? 좋은 대안이지만 자. 내가 추천한 게 더 좋다. 나 말 좀 하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 묻었어. 네. 일단 너만이 말씀하신 데는 다 1층이에요. 네. 다 1층이고 1층 가격이고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아까 첫 사연이랑 묘하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뭐냐면 제가 아까는 제가 청약을 넣으시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입주가 22년, 제가 알기로 23년일 거예요. 일산 초코님. 인천은 초코님은 청약을 넣으라 했고, 이거는 지금 이제 23년 입주인가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 23년 네, 4월인가 맞아요. 5월인가 막 그때 네. 입주해요. 네.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2년 동안 애가 큰단 말이에요. 거기서. 4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밀양에서. 2살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 와서 사서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시장이 물론 사람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가 싸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나 입주나 공급이나 이런 게 너무 대구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은 주변에 전세가를 높은 거를 아파트를 매수하셨다가 나중에 여기 입주 때 돼서 이쪽을 보고 계시다가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로드맵이 만약에 신암 청아람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쪽 신암 뉴타운 들어오는 새 아파트 전용 84 간다. 목표가. 아니면 아래쪽에 범호동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희가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지도에서 그 범호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신암동 동대구역에서 아래쪽으로 한 3-4블록 내려오면 바로 수성구예요. 그러니까 로드맵이 생기잖아요. 내가 대구에 다시 돌아가서 자리 잡고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동대구 근처에 살다가 애 중학교 갈 때쯤 돼서 범호동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로드맵을 가지시라는 거였고 지금 저거를 사서 또 2년을 밀양에서 보내시는 것보다 그냥 이쪽에 집을 내 집 마련하시고 사시면서 이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뻔해요. 여기 아마 대구 계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동대구역 근처나 동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 다 여기 보고 있어요. 이 뉴타운 쪽. 그리고 지금 여기 별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만세대 눈에 들어오잖아요. 좋아질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할 거예요. 동대구역 바로 위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네. 그 사실은 1층 가격이 아니라 지금 4층 이러다가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문자 온 건 6층도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인님 거와 같은 평형, 네. 가격이 같은 비슷하죠. 매가, 근데 이제 신축. 신축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럼 실제 보시고. 전화를 직접 해보시고. 아니, 당연히 해봐야죠. 했- 제가 전화해보시나요? 저는 제가 구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네, 저는 바쁘다고 하시면서 언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전화하니까 바쁘지. 전화를 이제 그렇구나. 돌려야 되니까 네. 바쁘셨겠죠. 네. 일단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동대구역 쪽을 이용을 와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대출을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일으켜서 맥스로 한 4억 이내에 네. 가격대를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차이점은 여기서 한 분은 신축 분양권을 말씀을 하셨고 한 분은 구축은 아니야. 2009년식이니까 준신축인데 이 준신축에서 먼저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해요. 가격이 네. 비슷하고 준신축이냐 신축이냐 이 부분만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두 군데 다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환경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준신축이냐 신축이냐 신축이냐. 이런 부분에서 네. 요거 좀 차이가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아내분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신축으로 가는 점에 있어서는 일단 밀양에서 그러면 뭐 임대를 거주하시다가 2년 후에 2023년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너네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먼저 이동을 해서 네. 동대구 쪽에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동대구역 주변이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기회를 노려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네. 말씀하신 게 맞으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 해무로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지금 뉴타운 개발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피가 별로 안 붙었어요. 근데 만약에 분위기 안 좋아지면 저거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어쨌든 저거를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밀양에서 아이 클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를 사는 게 아니라도 이쪽으로 와서 빨리 자리를 잡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이 근처에 처가 네네. 뭐 처형네 집도 있고 처가도 있고 친가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내가 분양권을 매수해 놓고 월세로 거주하다가 그 분양권 입주 때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동대구에서 내가 그동안 임대를 살겠다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거주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전세가 빠지면 돈 못 받고 막 힘들 수도 있거든요. 역전세를 좀 예, 되게 예.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젊을 때니까 아이 어리고 돈 좀 아낄 수 있으면 구축 아파트에 월세 좀 싼 걸로 그렇게 거주하시다가 저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거. 너바나님 말씀하신 단지 말고 그 옆에도 초등학교 끼고 있는 네, 단지도 끼고 있는 있어요. 물론 것도 쟤는 있어요.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근데 그런 거를 사셔도 일단은 좀 동대구 쪽으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예, 너무 힘드니까 아이랑 또 저는 이 말이 이것 사실 이주 때문에 이상을 고른 거예요. 생글생글 웃고 활동적인 아이를 보면 친구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뿐이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아들을 보니 서글프다고. 예, 그러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혹시나 이제 제가 걱정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대구는 한 번 만약 이걸 매수하시고 나서 한 번 위기가 올 거예요. 예, 위기가 반드시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걸 던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절대 돼요. 던지면 그러니까 그거 걱정돼서. 네, 맞아요. 왜냐하면 버티면 더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막 이거 내가 샀는데 지금 P 2,000 주고 샀는데 아니면 너나님 얘기하시는 3억 8천 주고 샀는데 떨어졌어. 너만은 이제- 월부 월부 진짜 막 욕하면서 막 그때 그럴 수 웃으면서 있는데 얘기할 때 알아봤어, 그러니까 이. 내가 막 둘이서 막 그랬는데 개선이만 근데 이제 그때 잘 견디셔야 돼요. 네. 잘 견디면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저는 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그것만 혹시나 우려돼서 혹시나 이거 나중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그냥 5년은 그냥 묵혀둔다 생각하시고 매수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게 좀 떨어질까 걱정된다. 그럼 사실 뭐 1년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하셔도 괜찮지 않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냥 보시는 분들은 되게 의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지 말라고 해야지. 아니야. 야,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사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못 잡아. 근데 일단 잡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고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임대차법 나오면서 전세가가
작년 하반기에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전국이 다. 전국이 다 그랬어요. 네, 그거는 100% 정책 때문이에요. 전국이 다 그랬다는 거는. 근데 그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대구에 전통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있던 지역들은 매매가가 밀리면서 그게 갑자기 급등을 했거든요. 많이 전세가만큼.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때도 물량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임대차법이 아니었으면은 대구가 지금도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임장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입주도 많고 다들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미친 듯이 막 떡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무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이 위험한 거고 1주택이 중립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출도 크게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예. 무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행히 여기가 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가 내가 무리하지 않아서 살 수 있다는 게. 이분이 아까 여기 네. 보니까 본인이 찾은 거는 5억 정도 했나 봐요. 네, 근데 네. 우리가 그러네. 이제 더 이렇게 네, 보수적으로 못 말씀드린 보셨나 봐. 거죠. 네.